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버려야 할 것. 저는 어제 당근마켓으로 아끼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팔기 전에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팔고 나니 진정한 무소유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마음이 후련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버리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느낌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으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물건이나 추억, 경험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삶의 짐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멈춰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곁에 두고 어떤 것들을 놓아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새로운 삶의 여유와 기쁨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버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버리기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물건, 감정, 그리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여정을 함께 해보실까요? 첫째, 쓸데없는 물건 모으지 말고 버려라. 어느 조용한 동네에 김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지내신 그분은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은퇴 후에는 옛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으셨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오래된 교과서, 수십 년 전 학생들이 준 편지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어. 이 물건들이 내게 준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무게만 될 뿐이야 라고 마음먹으셨죠. 첫걸음은 간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쓰지 않는 가구들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는 동네 학교에 기증하셨고 그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옛날 편지와 사진들을 정리하셨습니다. 모두 버리는 대신 가장 소중한 몇 개를 골라 앨범을 만드셨죠. 그 과정에서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고 할아버지는 옛 학생들에게 연락해 안부를 물으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필요 없는 장식품과 기타 소품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할아버지는 집안이 한결 넓고 편안해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아있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과거를 정리하며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만을 곁에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 할아버지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정이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가방은 먼 길을 걷는 여행자의 발걸음을 늦춘다. 마찬가지로 삶의 여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옛것을 고집하는 것은 가을 나무가 지난 계절의 낙엽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바다가 간조 때 모래 위에 남긴 것들을 쓸어간다면 해변은 더욱 깨끗해진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면 그만큼 깔끔해지고 맑아진다. 책상 위에 쌓인 불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듯 마음의 서랍에서도 쓸모없는 생각을 비워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리 잡을 자리가 생긴다. 둘째, 분노는 그릇에 담긴 독과 같다. 그것은 그릇을 부식시킨다. 우리 마을에는 항상 웃고 다니시던 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모르는 할머니의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겪은 어려움들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 분노를 품고 계셨죠. 그 분노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끔씩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속 분노는 독과 같아요. 그 독이 할머니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마음을 더럽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날의 아픔을 일기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노의 근원을 찾아내고 이해하려고 애쓰셨죠.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을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할머니는 분노를 품지 않는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이제 깨끗해졌구나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독을 버린 후로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밝아지셨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야기에서 보듯 분노는 정말로 마음을 부식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품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마음속 독을 깨끗이 청소한다면 삶은 분명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마음의 정원에 심은 잡초와 같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들조차 자리를 잃게 된다. 마음을 우물로 비유한다면 분노는 그 속의 진흙이다. 진흙이 쌓일수록 맑은 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분노는 마음의 창을 가리는 먼지와 같다.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밝은 햇살조차 들어오기 힘들다. 감정의 바다에서 분노는 폭풍과 같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항해를 위해 그것을 피하라. 셋째, 과거를 놓아주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손이 없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이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살아오셨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추억과 물건들을 모으셨죠. 할머니의 집은 마치 작은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구석구석에 과거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할머니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신 거죠. 할머니는 이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으로 할머니는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의자와 책상, 심지어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기념품들까지요.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하나씩 내보내면서 할머니는 점차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집안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하셨고 새로운 취미도 찾으셨습니다. 꽃꽂이와 사진 찍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죠. 이 취미들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었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과거를 놓아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무 매달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손이 없어. 이제 나는 과거도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있어. 라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에서 때로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우리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면서 어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셨나요?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과거에 발을 묶고 서 있으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걷지 못한다. 과거는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앞에서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기쁨을 담을 자리가 없다. 옷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과 같다. 과거의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봄의 꽃을 심을 수 없다. 과거를 소중히 하되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문을 닫지 않으면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나아갈 시간은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짐이란 것은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나 과거의 기억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모으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의 과정은 때로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할아버지처럼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마음도 함께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할머니처럼 마음속 분노나 아픔 같은 감정의 독을 청소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경험과 기쁨을 담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마음의 짐을 정리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미래를 위해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작은 결정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버리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은 어제 당근 마켓을 통해 직접 체험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착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버려야 할 것. 저는 어제 당근마켓으로 아끼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팔기 전에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팔고 나니 진정한 무소유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마음이 후련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버리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느낌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으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물건이나 추억, 경험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삶의 짐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멈춰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곁에 두고 어떤 것들을 놓아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새로운 삶의 여유와 기쁨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버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버리기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물건, 감정, 그리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여정을 함께 해보실까요? 첫째, 쓸데없는 물건 모으지 말고 버려라. 어느 조용한 동네에 김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지내신 그분은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은퇴 후에는 옛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으셨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오래된 교과서, 수십 년 전 학생들이 준 편지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어. 이 물건들이 내게 준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무게만 될 뿐이야 라고 마음먹으셨죠. 첫걸음은 간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쓰지 않는 가구들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는 동네 학교에 기증하셨고 그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옛날 편지와 사진들을 정리하셨습니다. 모두 버리는 대신 가장 소중한 몇 개를 골라 앨범을 만드셨죠. 그 과정에서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고 할아버지는 옛 학생들에게 연락해 안부를 물으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필요 없는 장식품과 기타 소품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할아버지는 집안이 한결 넓고 편안해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아있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과거를 정리하며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만을 곁에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 할아버지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정이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가방은 먼 길을 걷는 여행자의 발걸음을 늦춘다. 마찬가지로 삶의 여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옛것을 고집하는 것은 가을 나무가 지난 계절의 낙엽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바다가 간조 때 모래 위에 남긴 것들을 쓸어간다면 해변은 더욱 깨끗해진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면 그만큼 깔끔해지고 맑아진다. 책상 위에 쌓인 불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듯 마음의 서랍에서도 쓸모없는 생각을 비워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리 잡을 자리가 생긴다. 둘째, 분노는 그릇에 담긴 독과 같다. 그것은 그릇을 부식시킨다. 우리 마을에는 항상 웃고 다니시던 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모르는 할머니의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겪은 어려움들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 분노를 품고 계셨죠. 그 분노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끔씩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속 분노는 독과 같아요. 그 독이 할머니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마음을 더럽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날의 아픔을 일기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노의 근원을 찾아내고 이해하려고 애쓰셨죠.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을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할머니는 분노를 품지 않는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이제 깨끗해졌구나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독을 버린 후로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밝아지셨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야기에서 보듯 분노는 정말로 마음을 부식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품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마음속 독을 깨끗이 청소한다면 삶은 분명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마음의 정원에 심은 잡초와 같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들조차 자리를 잃게 된다. 마음을 우물로 비유한다면 분노는 그 속의 진흙이다. 진흙이 쌓일수록 맑은 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분노는 마음의 창을 가리는 먼지와 같다.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밝은 햇살조차 들어오기 힘들다. 감정의 바다에서 분노는 폭풍과 같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항해를 위해 그것을 피하라. 셋째, 과거를 놓아주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손이 없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이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살아오셨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추억과 물건들을 모으셨죠. 할머니의 집은 마치 작은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구석구석에 과거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할머니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신 거죠. 할머니는 이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으로 할머니는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의자와 책상, 심지어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기념품들까지요.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하나씩 내보내면서 할머니는 점차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집안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하셨고 새로운 취미도 찾으셨습니다. 꽃꽂이와 사진 찍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죠. 이 취미들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었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과거를 놓아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무 매달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손이 없어. 이제 나는 과거도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있어. 라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에서 때로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우리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면서 어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셨나요?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과거에 발을 묶고 서 있으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걷지 못한다. 과거는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앞에서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기쁨을 담을 자리가 없다. 옷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과 같다. 과거의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봄의 꽃을 심을 수 없다. 과거를 소중히 하되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문을 닫지 않으면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나아갈 시간은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짐이란 것은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나 과거의 기억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모으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의 과정은 때로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할아버지처럼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마음도 함께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할머니처럼 마음속 분노나 아픔 같은 감정의 독을 청소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경험과 기쁨을 담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마음의 짐을 정리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미래를 위해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작은 결정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버리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은 어제 당근 마켓을 통해 직접 체험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착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버려야 할 것. 저는 어제 당근마켓으로 아끼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팔기 전에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팔고 나니 진정한 무소유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마음이 후련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버리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느낌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느낌으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물건이나 추억, 경험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삶의 짐이 되어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멈춰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곁에 두고 어떤 것들을 놓아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면 새로운 삶의 여유와 기쁨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버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이러한 버리기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물건, 감정, 그리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여정을 함께 해보실까요? 첫째, 쓸데없는 물건 모으지 말고 버려라. 어느 조용한 동네에 김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지내신 그분은 무엇이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은퇴 후에는 옛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모으셨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오래된 교과서, 수십 년 전 학생들이 준 편지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었어. 이 물건들이 내게 준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무게만 될 뿐이야 라고 마음먹으셨죠. 첫 걸음은 간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쓰지 않는 가구들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책상과 의자는 동네 학교에 기증하셨고 그 물건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옛날 편지와 사진들을 정리하셨습니다. 모두 버리는 대신 가장 소중한 몇 개를 골라 앨범을 만드셨죠. 그 과정에서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고 할아버지는 옛 학생들에게 연락해 안부를 물으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필요 없는 장식품과 기타 소품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할아버지는 집안이 한결 넓고 편안해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아있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과거를 정리하며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만을 곁에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 할아버지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정이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가방은 먼 길을 걷는 여행자의 발걸음을 늦춘다. 마찬가지로 삶의 여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진다. 옛것을 고집하는 것은 가을 나무가 지난 계절의 낙엽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바다가 간조 때 모래 위에 남긴 것들을 쓸어간다면 해변은 더욱 깨끗해진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면 그만큼 깔끔해지고 맑아진다. 책상 위에 쌓인 불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듯 마음의 서랍에서도 쓸모없는 생각을 비워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리 잡을 자리가 생긴다. 둘째, 분노는 그릇에 담긴 독과 같다. 그것은 그릇을 부식시킨다. 우리 마을에는 항상 웃고 다니시던 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모르는 할머니의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겪은 어려움들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 분노를 품고 계셨죠. 그 분노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끔씩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속 분노는 독과 같아요. 그 독이 할머니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마음을 더럽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날의 아픔을 일기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노의 근원을 찾아내고 이해하려고 애쓰셨죠.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을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 할머니는 분노를 품지 않는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이제 깨끗해졌구나 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독을 버린 후로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밝아지셨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야기에서 보듯 분노는 정말로 마음을 부식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품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마음속 독을 깨끗이 청소한다면 삶은 분명 더욱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마음의 정원에 심은 잡초와 같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들조차 자리를 잃게 된다. 마음을 우물로 비유한다면 분노는 그 속의 진흙이다. 진흙이 쌓일수록 맑은 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분노는 마음의 창을 가리는 먼지와 같다.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밝은 햇살조차 들어오기 힘들다. 감정의 바다에서 분노는 폭풍과 같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항해를 위해 그것을 피하라. 셋째, 과거를 놓아주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손이 없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이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살아오셨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추억과 물건들을 모으셨죠. 할머니의 집은 마치 작은 박물관과도 같았습니다. 구석구석에 과거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할머니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신 거죠. 할머니는 이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변화의 첫걸음으로 할머니는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래된 의자와 책상, 심지어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기념품들까지요.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하나씩 내보내면서 할머니는 점차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집안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하셨고 새로운 취미도 찾으셨습니다. 꽃꽂이와 사진 찍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죠. 이 취미들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었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과거를 놓아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무 매달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손이 없어. 이제 나는 과거도 소중히 여기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고 있어. 라고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에서 때로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우리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면서 어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셨나요?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과거에 발을 묶고 서 있으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걷지 못한다. 과거는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앞에서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기쁨을 담을 자리가 없다. 옷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과 같다. 과거의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봄의 꽃을 심을 수 없다. 과거를 소중히 하되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문을 닫지 않으면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앞으로 나아갈 시간은 줄어든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삶의 짐을 가볍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짐이란 것은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나 과거의 기억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모으지만 이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의 과정은 때로는 물건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김할아버지처럼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마음도 함께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할머니처럼 마음속 분노나 아픔 같은 감정의 독을 청소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간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경험과 기쁨을 담을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마음의 짐을 정리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할 미래를 위해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작은 결정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어떠셨나요? 버리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은 어제 당근 마켓을 통해 직접 체험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집착과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